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55쪽입니다. 255쪽. 255쪽의 분광광도법. 자, 한번 PPT로 보겠습니다. 분광광도계입니다. 그 2편 분석기기 및 분석장치 일반 중에서 255쪽입니다. 분광광도계. 이게 이제 자외선 가시성 분광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흑광광도계라도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참고적으로 흑광광도계. 이건 예전에 이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그러니까 노동부 고시에서는 이것을 기준하고 있어요. 분광광도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기기 분석 쪽에서는 그 이제 환경이나 보건이나 뭐 다른 미션 이런 쪽에서는 자외선 가시성 분광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냐면 고시에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노동부 그러니까 고시대로 분광광도계라고 지금 이제 하고 이 그러니까 원리나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로에 적당한 시약을 넣습니다. 시약을 넣어가지고 요거는 발색을 시켜요. 그래 각 금속마다 다양한 뭐냐면 착색을 형성합니다. 약품에 의해 가지고 색깔이 이제 착색이 되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발색을 했다 그죠? 발색을 하게 됩니다. 착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착염 등을 형성하면서 그러니까 이 발색이 돼요. 발색이 된 용액을 흑광도를 측정하여 시료 중의 목적 성분을 정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 이것도 뭐냐면 흑광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흑광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흑광광도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 흑광광도계 뭐 이렇게 하듯이 흑광광도 측정해 가지고 정량한다. 특정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는 물질의 양을 정량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분석기기가 되고 파장대는 주로 자외선, 요 자외선 180에서 320 나노메타 요 범위예요. 그러니까 자외선. 그러면 이제 자외선 같으면 우리가 이제 400 나노메타부터 시작이죠. 400 나노메타까지예요. 그 앞으로 이제 그 쭉 그러니까 위생 쪽으로 그러니까 가시면 기후 이런 걸 보시면 이제 많이 합니다. 400 나노메타까지니까 10 옹스트롬의 그러니까 아주 짧은 파장에서 400 나노메타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지금 180에서 320이니까 중간 이상을 분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잘라가지고 상한 범위에서 이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 여기는 320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통상 400까지 봐요. 그래서 800 나노메타까지. 요 파장이 짧은 데가 되면 요 파장 180대가 되면 이제 우리가 착색을 하니까 파장대에 따라 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색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짧은 파장이니까 보라색 계열이 됩니다. 보라 계열이 되겠고 여기 이제 뭐냐면 긴 파장 800 나노메타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이제 붉은색 계열이에요. 파장이 이제 길면 이게 붉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황색이 뭐 그러니까 지속된다, 뭐 아니면 황색이 보인다, 보라색이 보인다, 뭐 청색이 보인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거는 분석하는 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분석하니까 나는 분석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분석 잘 해본 사람이나 분석 안 해본 사람이나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뭐냐면 나는 분석을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분석 많이 해본 사람이나 안 해본 사람이나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있습니다. 여기 딱 있어서 뭐냐면 뭐 어떻게 거치고 뭐냐면 어떻게 하고 요게 뭐냐면 딱딱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딱 규정하는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 뭐냐면 시약 조제든 그 다음에 약품의 첨가든
그다음 정치를 한다는 몇 분간 정치하고 이게 몇 분간 정치한다, 뭐 흔든다, 아니 마개를 꼭 닫는다 이것까지도 다 돼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그래 여기 따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냐면 나는 그냥 분석 실험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어. 나는 분석하고는 전혀 뭐 화학과가 아니 화학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 상관없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딱 배척하는 순간 공부에 거부 반응이 드는 것이고 공부에 거부 반응이 딱 드는 순간 싫어집니다. 공부가 재미없어요. 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다 하는 거라고. 아무나 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매뉴얼 그대로만 하면 돼요. 요거 몇 밀리리터 플라스크에 시약을 넣고 여기 염산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책상 같은 거 오면 조립하지 않습니까? 조립할 때는 뭘 보고 합니까? 전화로 가르쳐 줍니까, 그거? 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이.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분석 많이 해봤다고 그냥 온갖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개념도 모르면서. 진짜 그러니까 개념도 모르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앞에 절대 저한테 강의 듣고는 기죽으면 안 돼요. 저 애니메이션 한 거 봤죠? 그 세계 유일하다니까. 저 것밖에 없어요. 저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한 형태로도 이 그림을 그리고 애니메이션 처리하고 이런 게 다 자기 머리에서 구상이 돼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 그런 얘기고, 거부 반응 절대 가지지 마시라. 이런 얘기고, 경력이 많든 적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적용을 보게 되면 중금속 원소의 일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누차 강조를 했죠. 중금속의 일부하고 기체상, 가스상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입자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금속에 해당돼서 일부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금속에.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착염을 형성하거나 이게 색깔을 띠는 것이라 해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투명하면 어떻게 돼? 흑광도 측정해도 안 나오겠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가 대상이 되질 않는다. 그 여기에 앞에 했던 거 원자권 강도법이나 아니면 ICP,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 강도법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모든 중금속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안 되는 거는 뭐였습니까? 기체상 물질이 안 되죠. 그런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프는 뭐가 됩니까? 그거는 바로 기체상 물질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위에 도입된 기계예요. 예, 기기 분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떻게 됩니까? 기체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적인 분석 기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금속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기체도 하고. 그래서 이 시험법에서 그렇게 이 산업위생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 분야, 그럼 수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라든지, 이런 환경 분야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걸 엄청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도 그렇고요. 그 점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험에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광원부, 이렇게 광원부, 그 다음에 이제 파장 선택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려부 및 측광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것도 고시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그냥 애니메이션 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분광 광도계, 자외선 가시선 분광계,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은 광원, 요게 광원입니다. 요게 광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장 선택 장치. 요게 이제, 파장 선택 장치가 이 부분이 전부 다 파장 선택 장치라고 이래 봐야 되겠죠. 그쵸? 여기에 이제 단색화 장치를 포함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료용기, 요게 시료용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가에 이렇게 이제 커브를 덮어 쓰고 있어서 그렇지, 안에 보게 되면 사실은 저게 사각형으로 10mm 셀입니다. 10mm. 그러니까 폭이 10mm, 가로 10mm, 세로 10mm예요. 딱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그냥 술잔 아주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아주 엄청 작은 술잔.
그거 생각하면 딱 맞대요. 그게 뭐냐면 10mm짜리가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 굵기만 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나 아니면 유리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싼 거는 이제 석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개가 꽤 값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냐면 이제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이제 딱 그러니까 끼워 넣어 가지고 이렇게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부 기계 조작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뭐냐면 보이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컴퓨터 덩어리 이런 거 비슷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시약 조제하고 할 때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약 조제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다 탁 꽂아가지고 바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뜯어봤습니까? 그거 안 뜯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뭘 해야 되느냐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가지고 이걸 애니메이션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표준화된 큐빗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요게 이제 요 셀을 말하는 거예요. 셀이 있는 부분을. 요 부분을 말하는데 빛의 50%를 통과시키는 용액에 대해서 큐빗 사이의 흑광도 차이가 1% 이하가 돼. 이게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뭔가 정리해야 돼. 저런 거는 칼입니다. 칼. 그래서 이 반드시 뭐냐면 체크. 50% 요거하고 숫자. 특히 뭐냐면 출제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저 숫자에 민감하거든. 여기에 뭐냐 큐빗 사이의 흑광도 차이가 얼마라고? 1% 요거. 체크 딱 하면 1%. 마음만 먹고 1% 찍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일단 큐빗에 대해서 했습니다. 큐빗.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큐빗. 그 다음에 이제 시로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광원입니다. 이게 빛을 바짝바짝바짝 하죠. 저거 뭐냐 만드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제가 자랑하지만 일일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그 한글 할 때 왜 작대기 이렇게 하나씩 껐죠. 그거 가지고 뭐냐면 사각형도 만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조합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일일이 조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눌러 가지고 이렇게 떼면 요게 뭐냐면 선이 하나씩 다 분리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작업이 뭐냐면 강행군을 하느라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그러니까 이 왼쪽 눈이 아마 퉁퉁 부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집중해서 그 선을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멀리서 이렇게 타자 치는 거하고 그러니까 타이핑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 고생하는 것도 조금 알아주시고 이왕 뭐냐면 좋은 이런 애니메이션 자료 학교에서도 이런 거 못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뭐냐면 잘 봐가지고 진짜 뭐냐면 잘 알아들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50%만 누르고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뭘 이거 보고 뭐 엿보고 도둑질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절대 뭐냐면 내가 이거 따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 유일의 뭐냐면 저작품입니다. 절대 뭐냐면 이거는 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엄중 경고를 합니다. 이거 혹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광원이 있고 텅스텐 램프가 있습니다. 이 램프를 두 가지를 쓰는데요. 하나는 수소를 써요. 수소 방정관을 쓰고 하나는 텅스텐 램프를 씁니다. 텅스텐 램프를 쓸 때는 가시부나 건조해 보여요. 그 다음에 뭐냐면 수소 방정관을 쓸 때는 자유부입니다. 요거 분명히 구분 딱 해둬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광원을 외우는데 이 광원 한번 보십시오. 자, 광원은 요게 자외선 가시선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를 할까요? 근 붙이고 숫자가 들어옵니다. 자가 입은 T가 거의 뭐냐면 숫자를 닮았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 T가 있는데 이 T가 숫자가 닮으면 이게 숫자 그렇지. 그래 T하고 숫자 차이가 뭐가 있지?
이 위가 뭐 하나 더 붙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과분수. 어? 그치? 사람은 왜 이제 좀 진분수가 돼야지 이게 좀 이렇게 균형이 잡히지. 그 과분수로 생겨가지고, 이게 뭐냐면 큰 머리를 달고 있으니 이게, 이 머리수, 나 이거 강의를 해주려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듣잖아요. 안 잊어먹고 여러분들 시험 잘 치시면 돼요. 그 이제 절대 뭐냐면 이런 거 가지고 뭐 제가 인격 모독하려고 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 자가 입은 T가, 그러니까 자가 입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 강도계. T가, 요게 텅스텐 램프예요. T. 가시부예요. 그 다음에 건적외부, 이렇게. 자가 입은 T가 거의 이런 얘기예요. 뭐가 닮았다고? 숫자가 닮은, 숫자 있잖아. 숫자 닮았네. 이렇게 알면 저거는 아마 제대로 이어버리면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교가 나오듯이 그냥 나올 겁니다. 그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강원했습니다. 강원했고. 그래서 이제 이 광원에서 나오는 파장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게 텅스텐 램프 같으면 온도가 굉장합니다,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1000K, 5000K, 이 정도 켈빈 온도로, 그 정도로 뭐냐면 강렬한 빛이에요. 요거를 뭐냐면 입구 그냥 슬릿은 왜 한다 그랬죠? 빛이 쫙 나오면 거기서 뭐냐면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쵸? 밀가루가 막 이렇게 밀가루 해가지고 국수를 뽑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슬릿에 통과시켜야지 국수가 나오지. 바로 그거예요. 밀가루 덩치인데 이걸 콱 누르면 어떻게 돼? 쭉 잘려가지고 이제 국수가 나오잖아. 냉면처럼 이렇게 가느다랗게. 그거에 뭐냐면 이게 슬릿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과시킨 다음에 더욱 정밀하게 해야지 되니까 어떻게 되지? 콩을 골라내야 된다 그랬지? 그걸 쫙 펴야 돼. 그 펴려면 어떻게 돼? 색을 피려면 프리즘을 피려면 프리즘이. 그래서 뭐냐면 이게 분산장치가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을 딱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콩을 뭐냐면 이렇게 담아놨던 것이 쫙 넓게 이제 그러니까 마당에 핀 거죠. 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좀 먹은 놈만 골라낸다 그랬죠.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쫙 피니까 이게 무지개 색깔이 쫙 나온 거야. 그 중에서 지금 뭐냐면 녹색 빛깔을 내는 놈을 딱 잡은 거예요. 예, 그 중에서.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금속이 그러니까 그 금속만을 정량하려고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를 뭐냐면 딱 그러니까 녹색 빛을 딱 나오게 요게 다시 이제 색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단색광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빛을 어떻게 되면 걸러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 녹색 빛깔만 딱 선택이 돼요. 선택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뭐가 되냐면 요게 실질적으로는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원통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요렇게 뭐냐면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네, 사각형으로.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양주 먹을 때는 왜 이렇게 동그란 거 작은 거 독구리라고 그러죠. 작은 술잔 같은 요런 거 쓰지만 요거보다 훨씬 뭐냐면 작아요. 왜 뭐야 폭탄주 제조하고 할 때 뭐 이렇게 섞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그 잔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래서 제가 엄지손가락만 하다 오지 않습니까? 이게 10mm 정도 될 거야. 아마 1cm 정도 되는 거니까. 얘가 1cm, 요거 1cm, 요거 1cm예요. 정사각형에다가 우물처럼 폭 파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통이에요, 물통, 저게. 거기다가 뭐냐면 조제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시약을 조제한다고 그랬죠? 발색 시약을 맞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뭐냐, 발색 시약까지 넣어요. 그래, 발색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발색이 돼 있는 것을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뭐냐면 넣어요. 넣는데 뭐냐면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 못하죠. 술 먹을 때도 뭐냐면 가득 채워보세요. 술은 뭐 차야 마시고 뭐 님은 뭐 어쩌저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맥주 잔에 가득 뽑아요. 건배 이게 그 힘차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힘차게 건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70% 채우는 거예요. 7부. 그래서 여기에 한 7부 정도 이렇게 채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에는 이제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위에는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걸 뭐냐면 딱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변의 기계예요, 이게 기계. 이게 뭐냐면 이걸 포함하는 기계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 빛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저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검출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척광부라는 건데, 이게 이제 측정을 합니다. 빛의 세기 정도.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들어갈 때 뭐가 됩니까? I0가 들어가죠.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입사광의 강도라는 거예요. 여기 나올 때는 뭐가 됩니까? IT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셀을 통과하면서 뭐냐면 여기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지? 시료 용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용액 C가 들어있는, 농도 C가 들어있는 거고, 요거 셀의 길이가 L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가 된다? 렘버트 VP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거 한번 봐요. 흑광도 A는 로그 어떻게 했죠? 이거 T분의 어떻게 돼요? 1.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T는 뭐가 돼요? 요거 둘 다 이제 얘는 알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고, 얘가 뭐냐면 측정하는 값이에요. 검출부에서 측정하는 얘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알고 얘는 측정을 하고, 그럼 측정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투과도가 나오죠. 이 투과도 역수의 로그 값이 뭐냐면 흑광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거 뭐냐, 흑광계수 입실론에다가 여기다가 뭐냐면 CL인데 여기 셀의 L 길이는 이미 알고 있죠. 제가 1c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알아. 제껴. 흑광계수 뭐냐면 표준해 가지고 그러니까 흑광계수가 얼마인지를 알아. 얘 뭐냐면 제끼고. 그 뭐가 얘를 측정해버리면 바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유해물질의 그 농도를 측정한다. 이런 거예요. 금속이나 아니면 기체성 물질, 금속의 일부분.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검출비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검출을 해서 이게 앞에서 앞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 뭐냐면 이제 그 농도를 놓고 이 축에 농도를 놓고 이 축에 뭐가 되면 흑광도 A를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도를 해가지고 목적 성분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 쭉 하게 되면 농도가 얼마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다. 뭐 이거 환경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시험도 치고 그래요. 뭐 대기나 폐기물 폐기물 없나? 뭐 그러니까 수질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그것도 아마 그러니까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무의미하거든 사실은. 예?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분석 잘 하나 못 하나 뭐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실기가 여러분들 하듯이 필답형으로 다 바뀌었어요. 예. 필답형으로. 그러니 분석 실험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자, 정리 한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까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설명할 걸 한번 보십시오. 시료셀 부분이에요. 유리하고 석영하고 플라스틱, 이걸 씁니다. 우리 교재도 이렇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 이게 시료셀을 갖다가, 여기 유리를 쓴다. 그 다음 뭐냐면 석영을 쓴다. 그 다음 플라스틱을 쓴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시료셀, 요 셀입니다. 요 셀. 이 셀에 뭐냐면 재질이에요. 재질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예요. 네. 근데 유리는 보면, 요거는 가시부하고, 그 다음에 건조개부. 이것만 돼요. 자해부는 못 쓴다, 이 말이야. 근데 석영은 뭐가 되지? 요거 보니까 자해부를 써. 자해부.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은 건조개부를 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나오는 요 빛 있지 않습니까? 요 빛. 빛이 뭐냐면, 그러니까 파장을 갖는 선이냐에 따라가지고 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분석선이, 여기 지금 요 선이 자외선인데, 플라스틱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이 셀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면, 요게 자외선이면, 뭐가 돼야 돼요? 파장이 짧은 선입니다. 그러면 보라색 계열로 갔겠죠. 그럴 때는 뭐가 돼요, 저거? 석영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붉은색 계열로 갔어요. 적외선 쪽으로 갔죠. 그러면 건조개 쓰는 거니까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짧은 파장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석영을 써야지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어려운데요. 어렵지, 그럼. 공부라는 게 다 어렵지.
그치?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지. 아, 나 스트레스 받아. 그럼 내가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레파토리 그러니까 암기법. 자, 기대하시고. 이거 절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 이 훔쳐서 듣는 사람도 이 강의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걸리면 열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고 또 합니다. 계속 할 거야, 이거는. 왜? 독보적인 거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거니까.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거를 요렇게 이어보세요. 유리가 근, 석자, 방근이야. 이렇게. 유리가 근, 석자, 방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애들은 이걸 그냥 왜 의미가 이렇게 오는지도 몰라요. 그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이게 뭐가 되면, 이게 지금 셀이 유리로 됩니다. 유리 같은 재질이죠.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뭐 그런 거니까, 석영 같은 거. 그걸 뭐냐면 전부 다 부신 거지. 부셔가지고 무게를 딱 재보니까, 이게 뭐냐면 유리 무게로 근, 석자, 방근 나오더라. 이거죠. 이 셀에 무게를 달아보니까 유리가 근, 석자, 방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리. 알았죠? 재질부터 하는 거예요. 요게 석영입니다. 요게 뭐냐면 반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유리, 석영, 플라스틱 세 가지 재질을 알은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유리는 어떻게 되나? 가시부나 건조괴부예요. 가시부나 건조괴부입니다. 그 다음 석영은 어떻게? 자유부죠. 그죠? 플라스틱은 어떻게? 건조괴부죠. 그렇죠? 이걸 뭐냐면 전부 다 좀 배워갖고 가가지고 학원가에서 떠들면서 지껏냥 그렇게 뭐 맨날 그냥 학생들 와라 암기법 있다 그러고 선전하는 거 아니야. 웃긴 놈들이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원조한테 직접 들으시라고. 제가 이거는 78년도 개발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에 그러니까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는 거예요. 검출부에는 이제 광정관 뭐 이렇게 쓴다는 건데 이거는 참고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요거는 중요하다. 그렇죠?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에요. 이 설치 조건입니다. 진동이 없는 게 당연하지. 이게 뭐 그러니까 덜덜덜덜 그래 보세요. 이게 제대로 측정이 되겠나? 그렇지? 상대 습도 85%. 요 숫자 중요하다 이거. 85% 이하입니다. 그럼 85% 이하면 우리가 보통 쾌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됩니까? 60%, 70% 이 정도의 습도가. 그럼 85%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높죠. 그 더 이상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 기계에 뭐냐면, 측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수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변동. 지정전압에 요것도 가끔 나와요. 뭐 10이니까 10% 이내, 15 이하. 이게 나와요. 접지정. 그래서 뭐냐면 10, 85. 요거 뭐냐면 숫자 체크 딱 하고.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은 맡겼고, 제가 뭐 헷갈리기 쉬운 거, 요거 암기해줬죠?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헷갈리기 쉬운 거 암기해줬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여기서 암기해준 것은 세 가지예요. 그 다음 뭐냐면 이거 순서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어옵니까? 팁. 여기 순서가 광원이 있죠? 그 다음에 파 있죠? 시, 그 다음에 지식이 검출기 있죠? 이걸 다 엎어버려요. 그럼 뭐가 되나? 이게 뭐냐면 분광, 광독이 아니에요. 광이 나오고, 광. 고스톱에 광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죠? 광파는 그 광파. 그게 광광이야, 광광.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했지? 여기 사람이 뭐냐면 네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고스톱에 여기 이제 화투판 버려놓고 화투를 치는 거야. 그럼 뭐냐면, 어떻게 돼? 얘가 이 사람이 선이야. 얘 사람이 선이면 이게 1이 돌아가잖아. 선 1, 얘가 2, 그치? 얘가 3.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원래 세 명이 쳐야 되거든. 고수톱은 세 명이 칩니다. 모르는 사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뭐냐면 요 사람 뭐 돼? 광 팔아야 돼. 그래, 광 팔아! 그러잖아. 야, 너 광 팔아. 그러면 이제 광 한 개당 뭐 좀 얼마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 이 사람은 광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 고수톱 치던 사람들이 왜? 광 있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광. 그게 광광이야. 그래서 뭐가 돼? 광, 파, 시, 고. 이렇게. 광파라는 거예요. 광, 파, 시, 고. 이렇게. 이 뒤를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기억이니까 검출기지. 비슷하면 엮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광파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순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광파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또 이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공부는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게, 그 재밌게 해야 돼요. 공부를 뭐냐면 막 스트레스 받고 뭐 학원 가면 그러잖아. 지는 책 보고, 학생은 책 펴놓고, 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A4 같은 거 종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페이퍼 들고는 아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럼 학생들은 막 책에 줄 치고 왜 그 짓을 해내냐고. 지도 책 보고 그러니까 강사도 책 보고 그냥 몰라갖고 읽는데, 에? 그걸 뭐냐면 돈을 그냥 몇십만 원씩 내가지고 돈 주고 그냥 강의를 듣는다는 거야. 아 참나. 자 이게 더 하면 이제 내가 안티를 당할 것 같아.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전부 뭐냐면 이 강의 듣고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자, 흑광도 및 농도 계산입니다. 교재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램버트 비어 법칙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램버트 비어 법칙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예. 여기 흑광도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흑광도와 농도와 관계는 뭐냐면 램버트 비어 법칙이에요. 원자광, 강도법도 뭐냐면 광광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램버트 비어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든, 아니면 원자광 강도법이든 다 뭐가 돼? 램버트 비어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몇 개의 시험 조작에 램버트 비어 법칙을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시험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잘 나오지. 잘 나온다니까? 엄청 시험이 잘 나오는 거야. 이 실기에도 나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필수에 필수, 이거는. 그래, 산업위생 자격증 안 딸라고 하면 모를까? 딸라고 들고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몇 번 강조해줬어, 이거. 공식. 그쵸? 저하고 공부할 때는 안 외워도 된다 그랬죠. 개념만 잡으면 돼. 요거 계속 내가 개념 잡아주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광원입니다. 광원. 여기에 뭐냐면 광원을 뭐 쓴다 그랬죠? 텅스텐 앰프. 그 다음 수소방전과 그걸 쓴다 그랬죠. T가 뭐가 된다? T가 근 숫자 닮았다 그랬지. 그거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금방 까먹었지. T가 숫자 닮아요. 그거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I0 들어가는 거예요. IT2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측정을 그러니까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 내지는 뭐냐면 이런 것이 나와요. 요게 뭐냐면 안에 있는 게 농도예요. 여기 안에 시약을 조제해가지고 넣었죠. 시료 용액을 넣은 거예요. 이게 시료입니다. 요게 시료입니다. 용액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용액으로 이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0mm라고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길이입니다. 이거는 길이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얼마라고요? 10mm.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렇죠? 쉽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그러니까 시험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 강의하는 것 정도면 한 85% 전문가 수준까지 왔어요. 그 정도로 뭐냐면 알아들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밑줄 치고 이거는 예와야 돼 찍기 공부 안 했지 않습니까? 이해 다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만남 보람 있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가실 때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또 이거 제가 뭐냐면 이게 선전을 잘 못해요. 그 IT를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는 막 열심히 해서 맨날 그 실수를 해가면서 거듭해가면서 저걸 이제 PPT는 만듭니다만은 이게 이제 남한테 지금 사기성이 좀 있어야지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기성이 없어요. 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 강의를 직접 들으시고 저 강의는 들을만해. 그러고 보면 돈도 안 내. 그럼 뭐냐면 책 한 권 사서 보는 겁니다. 다른 데 보면 책 안 사고 공부를 합니까? 똑같이 책을 삽니다. 그래, 이왕 살 거, 그럼 뭐가 되나? 강의 잘하는 사람. 확실한 책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